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물리툴을 같이 하게 될 김동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벡터와 스칼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벡터 뭐죠? 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크기와 방향을. 그럼 반대되는 개념인 크기만 나타내는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스칼라. 스칼라는 크기만을 나타냅니다. 그럼 종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 중에 벡터의 종류들을 얘기해 보면 벡터는 변위,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속도, 속도의 하위 개념인 가속도, 그리고 힘, 주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에는 변위와 대응되는 개념인 거리, 그리고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종류는 중요하진 않다고 그랬고요. 자, 그럼 다음엔 벡터의 합차 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합차 분해는 기본적으로 평행 다변형을 그리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벡터의 합은 평행 다변형을 만들어주면 돼요. A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 B 벡터도 그대로 평행이동한 후에 시작하게 돼 있는 점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끝나게 돼 있는 점이 있죠. 맞아요. 화살이 두 개 모이는 점인 여기로 화살을 이어주게 되면, 그렇죠? 이 벡터가 바로 A 플러스 B 벡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빼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3 빼기 1은, 그죠? 결국은 3 더하기 마이너스 1과 같죠. 그죠? 3 빼기 1은 결국 3 더하기 마이너스 1과 같기 때문에 맞아요.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하고 싶다면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하고 싶다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마이너스 B.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그려주나요? 그래요. 방향만 반대로. 왜? 크기와 방향만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의미할 수 있는 건 방향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 방향을 부호로 말을 하네요. 그래서 B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그대로 A 벡터, B 벡터 더하기를 하면 그쵸? 출발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 모이게 되어 있는 점으로 자, 이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하게 되면 결국 어떤 벡터가 됩니까? 네, B에서 A로 이렇게 연결하는 벡터가 되겠죠. 아, 마이너스가 붙은 벡터에서 마이너스 붙지 않은 벡터로 이어주면 되네요. 그렇죠? 벡터의 합차분해 어렵지 않아요. 네, 다음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배우기 시작한 게 변위예요. 그럼 차이는 뭐냐? 자주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차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학교를 갔다 태권도장을 갔다 피아노 학원을 거쳐 영어 학원을 거쳐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그땐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게 어렸을 때 했던 거리라면, 그렇죠? 변이는 집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어디에 있다. 피아노 학원에 예를 들어 있다면 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있는 바로 이렇게 그려주는 게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진 않고 처음과 끝만,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과정 전체라면 변이는 뭐가 됩니까? 처음과 끝만 이어주는 거다. 그러면 변이가 더 안 좋은 개념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변이를 왜 쓰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집에서 다시 집까지 돌아오는데 어떻게 움직였니? 라고 얘기했을 때 집에서 학교를 오른쪽으로 갔다가 학교에서 태권도장을 오른쪽 위로 갔다가 태권도장에서 피아노 학원을 왼쪽 위로 한 30도 정도의 각도로 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리에는 방향을 언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집과 피아노 학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 변위로 말을 하게 되면
집에서 피아노 학원은 오른쪽 위로 얼마의 거리만큼만 가면 돼요 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위의 경우에는 뭘 추가할 수 있었다? 그렇죠. 거리의 방향을 추가할 수 있었던 개념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변위는 반드시 방향이 따라 붙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변위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그래요.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 개념인 벡터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인 속력과 속도입니다. 속력과 속도. 자, 속력 뭐죠? 맞아요.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뭐예요, 그러면? 시간분의 변이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근데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어요. 속력이나 속도의 단위가 뭡니까? 그래요. 미터 퍼 세크를 쓰게 되죠. 왜 속력과 속도를 이렇게 규정을 했느냐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은 10초에 100m를 갑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5초에 40m를 갔어요. 누가 더 빠를까요?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누가 더 빠를까요? 누가 더 빨라요? 그렇죠. A와 B라고 얘기를 한다면 A가 더 빨라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알죠? 그렇죠. 방법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둘 다 10초라고 가정을 한다면 B는 10초에 80m를 갈 거다. 그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A가 더 크니까 A가 더 빨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같이 10m를 갔다면 A는 저 10m에 몇 초가 걸렸느냐? 1초가 걸렸습니다. B는 10m에 아이고 어려워라 4분의 5초가 걸렸네요. 그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사람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어느 게 숫자가 제일 작아요? 맞아요.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를 비교하는데 시간이 몇 초면? 1초면. 그죠? 시간이 1초일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초당 몇 미터를 갈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초당 몇 미터를 갈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빠르기를 정했답니다. 별거 아니죠?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를 만나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영어예요. I give a book to you. 난 너에게 책을 주겠다. 처럼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해야죠. 초, 당, 미터. 오케이? 그래서 3미터 퍼 세크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초당 3m씩 가는 거다. 됐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해요. 자, 속력과 속도, 그리고 다음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무슨 뜻일까요? 한자에 더할 가짜를 이용한 거죠.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속도가 2m per sec에서 5m per sec로 변했다. 2m per sec에서 5m per sec로 변했다.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맞아요. 속도가 변한 게 가속도니까 3m per sec겠죠. 이것도 이왕이면 숫자를 작게 만들려면 뭐당? 1초당이죠. 그래서 나누기 3초를 해서 얼마가 됩니까? 1m per sec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처음 속도를 V0, V0, 0초 때의 속도다라는 뜻이죠. 나중 속도를 V라고 하고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가속도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그래요. A. 가속도 A는 얼마가 된다? 시간분의 저 V 빼기 V0분의 V0 오버 뭐가 됩니까?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렇죠. V는 AT 플러스 V0. 아, 별다르게 외울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만약에 A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라는 걸 만나게 되면 우린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a 미터 per sec per sec English 어디서부터? 뒤에서 앞으로 초당 그렇죠? a 미터 per sec씩 변한다. 예를 들어 가속도가 3m per sec 제곱이다. 3초 동안 변했다. 어떻게 돼요? 초당 3m per sec씩. 그러니까 3초로 하게 되면 9m per sec. 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평균과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순간이란 단어는 다 알아요. 그죠? 순간, 아주 짧은 시간. 순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순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뭐예요? 리미트의 델타 t가 0으로 간다. 이거죠. 리미트 델타 t 0으로 보낸다? 비슷했던 표현이 수학의 리미트의 h가 0으로 갈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다? 아하, 순간은 미분이구나. 그렇죠. 미분이구나. 그럼 미분은 뭐라는 건데? 그래요. 아직 여러분들이 잘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상황에 여기가 시간이고 변이라면, 어떤 운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럼 어쨌든 평균 변화율이라면 T1, T2가 있을 때, 그죠? T1, T2가 있을 때, 그리고 S1, S2가 있을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죠? T2 빼기 T1, S2 빼기 S1이 되겠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보다 기울기죠. 특히 여기서의 기울기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죠. 평균 변화율의 개념. 자, 여기서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리미트의 똑같은 식에서 t2가 t1에 가까이 갑니다. 리미트의 t2가 t1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식이 될까요? t2를 t1에 보내보세요. 지금은 두 개의 점이지만 그 두 개의 점이 점점 가까워지면 두 점이 마치 몇 점처럼 돼요? 그렇죠. 한 개의 점처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점이 한 개의 점이 됐다?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무슨 선이라고 불러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똑똑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죠.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물리원에서 배웠었으니까 시간 변이 그래프에선 기울기가 뭐예요? 그래요. y 나누기 x, 변이 나누기 시간, 결국은 속도. 그러면 이렇게 구했을 때는 이게 뭐가 된다? 평균 속도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구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요. 순간 속도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과 순간. 수학적인 평균과는 평균이 좀 달라요. 그죠? 그러나 수학적인 평균과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번엔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등속도 운동 국어 시간입니다. 뭐죠? 등속도, 속도가 등한, 다시 말해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간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간 변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 속도가 3m per sec다 라고 한다면 1초는 3m를 갔겠네요. 2초엔 6m를 가겠죠. 3초엔 9m를 가겠죠.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 기울기가 일정해요. 그래요.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쵸. 변이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되더라? 변이 나누기 시간. 다시 말해 뭡니까? 속도죠. 근데
등속도 그래프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뭐 할 수밖에? 일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물어보기 위해서 합니다. 수학의 그래프와 물리의 그래프는 되게 달라요. 첫 시간이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수학의 그래프와 물리의 그래프는 되게 다르다. 뭐가 다르냐? 수학의 그래프는 그래프의 모양이나 그래프의 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물리에서의 그래프는 딱 두 가지만 물어봐요. 뭐랑 뭐? 그래요. 기울기와 넓이를 물어보기 위한 그래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나 기타 문제들에서 항상 물리의 그래프가 나왔다. 문제는 기울기 또는 넓이를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가 있었네요. 넓이는 의미가 없어요. 가끔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기울기는 얼마죠? 0이에요. 기울기가 0이다. 근데 기울기의 의미가 뭐길래? 기울기는 항상 y 나누기 x, 속도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 아하, 기울기가 속도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이 되네요. 그게 0이구나. 두 번째, 넓이는 그럼 뭐가 될까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시간은 세크라면 되게 간단해요. 넓이는 곱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t고 v라면 넓이는 tv가 되겠죠. 그 tv의 의미는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가 되겠어요?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가 시간분의 변위. 그럼 결국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그렇죠. 그래프 아래 넓이는 변위가 되겠네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것들을 다 외우면 나중에 그래프를 만났을 때 헷갈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것들이 익숙해졌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죠? 절대 외우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기억해 줬으면 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뭘까요? 등속도 운동에서 나왔었죠? 등가속도 운동은 뭡니까? 그래요. 이번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다시 말하면 속도가 변하는데 변하는 양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하는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죄송해요. 자,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의 속력을 V0, 가속도를 A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의 속력을 V0, 가속도를 A. 그럼 나중에 속력 V라고 얘기할 텐데 그 V는 얼마가 돼요? T초 동안 증가를 했다면 자, A 가속도 뭡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퍼 세크, 그죠? 아하, 초당 A 미터 퍼 세크씩 증가하는 거. 그러면 결국 늘어난 양은 초당 A 미터 퍼 세크씩이니까 AT, AT가 늘어날 거고 처음엔 얼마가 있었다? V0이 있었다.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가 되겠죠. 네. 그래프를 그린다면 처음 속도 V0, 그렇죠? 나중 속도 V0 플러스 AT,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T초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두 점을 이어주면 된다. 기울기는 시간속도 그래프의 기울기 뭐예요? 그치, 속도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이니까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가속도.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됐네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시간 변이 그래프는 조금 이따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첫 번째 뭘 알고 있느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고 이 가속도는 A다 라는 걸 하나 알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뭐 아니면 뭐 물어봐요? 기울기 아니면 넓이. 기울기 구했네. 그럼 뭐 물어봐야 돼요? 넓이. 자, 시간 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는 뭐죠? 그래요. 속도가 미터 퍼 세크, 시간이 세크. 그럼 넓이 곱하기 미터가 되겠구나.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변이겠네요. 넓이는 변이다 라고 알게 됐어요. 변이를 직접 구해볼까요?
변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변이를 구해봅시다. 넓이 O 아래는 직사각형. 쉬워요. 얼마? V0 T. 위에는 삼각형. 아, 이것도 쉽네요. 이 길이가 AT니까 넓이는 2분의 1의 AT 제곱이 되죠. 그래서 변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얼마가 된다?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 제곱이 될 겁니다.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왜 안 외워도 돼요? 아하, 우리는 언제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방법 자체가 그래프의 넓이와 기울기를 통해 분석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운동이 나온다면 뭘 하면 돼요? 그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기랑 넓이를 판단하면 되죠. 또는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넓이로 판단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건 하수들.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 변이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네. 변이가 시간에 대한 몇 차 함수죠? t제곱 2차 함수네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형태로 t가 0일 때 변이는 얼마? 0이죠? 물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했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의미가 뭐예요? 변이 나누기 시간, 속도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 어떻게 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이 운동이 뭐구나?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학습지의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